곳이 가는데요. 그렇지.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가거라. 30 몇까지는 가거라. 으쌰. 예술 같은 조류가 간다. 예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지. 오, 좋은 샷입니다. 40cm 거 감성돔입니다. 자, 시작되는 것 같으니까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삼일차 낚시를 마치고 함께 배를 탔던 몇몇 분들과 식사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직군이 직접 운영하는 횟집이었습니다. 구성업 씨군요. 요즘 낚시에 푹 빠져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는 섬낚시 사장님의 듬직한 아들이랍니다. 꾼들의 식사는 밥상에서도 낚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푸짐하네요. 일단 좋은 재료가 기본이 되는 집이라 그런지 음식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꼭 다시 와야겠다는 마음이 확 생기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섬낚시 구명회 사장님, 이곳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가슴이 따뜻한 분이랍니다. 자주 들리지는 못하지만 저와는 10수년이 넘는 인연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3일차의 저녁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저녁 시간이 길었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11시가 다 돼가네요. 오랜만에 찾은 고성권이라 반가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식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웬 장비를 이렇게 깔아놨나 하실 텐데, 저하고 낚시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습관이 잘 돼 있죠. 하루 이상 당일 낚시를 하고 돌아갈 때는 곧바로 집으로 가서 정리를 하겠지만, 내일 또 낚시를 해야 되는 경우 그날 사용했던 장비를 정리하고 내일 낚시를 하는 것과 아니고에는 분명히 확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머금은 낚싯대, 가이드를 통과하는 캐스팅과 깨끗한 낚싯대를 통과하는 캐스팅은 분명히 부드러움과 비거리에서도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죠. 자, 낚싯대 닦는 요령 간단하죠. 그날 사용했던 낚싯대, 가이드 쪽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흐르는 수돗물에 가이드만 쫙 이렇게 닦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가면서 쭉쭉 빼면서 물기로 닦고 다시 넣으면서 마른 쪽, 반대쪽 마른 쪽으로 닦으면서 낚싯대를 정리해 주게 되면 아주 간단한 손질로도 새 낚싯대를 사용하는 듯한 그런 기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했던 릴 마찬가지죠. 스풀만 분리를 해서 간단하게 물수건으로 소금기를 머금은 부분만 잘 닦아주시고, 자리를 또한 마찬가지겠죠. 전체적으로 소금기, 바닷물이 닿았던 부분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다시 마른 쪽으로 한번 닦아주시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낚싯대를 아침에 질 때 그 느낌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이 베일이 있는 부분과 롤러가 있는 부분에는 저는 이 장비를 세척할 수 있는 도구통을 갖고 다니는데, 이런 오일 종류를 살짝 뿌려주면 다음날 정말 아주 세릴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를 닦는 것도 닦는 것이지만 오늘 제가 사용했던 원줄과 목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줄도 한번 풀어줘야 될 것이고요. 또 내일 본인이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대략 어느 정도 수심대 예밭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다면 몸에 지니고 있을, 물론 소품통 안에도 여분의 지들이, 여러 환경에 사용할 지들이 있겠지만 내일 사용할지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지만 병보에 넣어둔다면 소품통을 일일이 뒤지고 하는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낚시를 하면서 잡어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가장 많이 썼던 3호 바늘이 거의 바닥이 났죠. 2, 3, 4, 5를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바늘통이 있는데 3호가 거의 다 썼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로 들고 다니는 전체를 보관하고 있는 감성돔 4종류의 각 호수별 바늘이 들어있는데요. 이 바늘을
또 채워 놓게 되면 오늘 낚시를 새로 시작할 때와 같은 기분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 소품통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잘 된 상황에서 첫 낚시를 나올 때처럼 저녁에 한 2-30분만 시간을 내시면 아주 기분 좋은 낚시를 오늘 나가고 내일 또 나가더라도 새로 시작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분들이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죠. 낚시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골프랑 비교를 한다면 골프 하시는 분들 외모상부터 아주 깔끔하게 입고 필드에 나가시게 되는데요. 우리의 필드 이 바다는 배를 타면서부터 더럽진 않지만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낚시를 안 하는 분들이 봤을 때도 야, 낚시하시는 분들 정말 깨끗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면 꾼으로서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의 장비 관리 장면들은 개인적으로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제 주위에서도 처음에는 피곤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그분들도 지금은 누구보다도 장비 관리에 철저한 꾼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었는데요. 좋은 장비는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관리를 잘 받은 장비다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저희 생각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그 글이 올라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만드는 것이죠. 깔끔한 낚시, 깔끔한 몸가짐은 자신의 낚시 실력은 물론 모든 낚시인의 가치를 높이기도 한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요일 오후 낚시였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포인트에서 새로운 바다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4일차 낚시도 오후 낚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두미도에서 낚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두미도에서 동쪽편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거칠리도에 도착해 있습니다. 이곳 거칠리도는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바깥 거칠리, 안거칠리, 그리고 돌거칠리, 실거칠리, 그리고 한오대, 상노대로 이어지는 정말 많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오후 낚시인데요. 제가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바깥 거칠리, 안거칠리, 그리고 돌거칠리, 물골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출조를 가보면 각 낚시점마다 포인트 이름을 조금 다양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어릴 때 아주 낚시를 많이 다녔던 곳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돌거칠이 물골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거칠이와 돌거칠이 사이로 강한 물골이 흐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출조를 나오면서 이 선장님께 추천해 주실 때 돌거칠이 토끼어라는 이름으로 추천을 했었는데 도착해 보니까 옛날에 낚시를 했던 그 물골 자리였네요. 토끼어. 제가 언뜻 포인트 이름을 듣기는 뭐 토끼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리면서 왜 토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 주위가 지금 낮죠. 나중에 만조 시간이 되면 거의 차게 될 텐데 큰 배가 지나가거나 만조에 물이 들 때 경상도 사투리로 빨리 토끼해야 된다고 토끼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뭐 대부분의 분들이 토끼어로 이름을 불리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있다가 만조가 다가올수록 장비를 들고 토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오후 낚시 씨알 좋은 감성돔 그리고 마리수의 감성돔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리도 토끼어. 옛 추억을 떠올리는 흐뭇한 포인트였습니다. 푸짐한 조항이 있던 시절의 기억들을 흐릿하게나마 추억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번 내렸었던 자리로 기억하는데요. 최근 조항은 뒤쪽에 여밭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포인트는 발품을 좀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섰던 자리에서 낮은 데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우리 해녀 아주머니들 작업을 하신다고 모여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물이 들고 나면 여기서 그쪽으로 조금 더 차고 나면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낚시를 해야 될 텐데요. 물이 들수록 조금 불리해지죠. 곧뿌리로 나와 있다가
들어가고 하지만 공략해야 될 자리는 같은 곳인데 저는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질녘이 돼야 입질이 닿기 시작할 텐데요. 어디까지 물러나서 먼 곳을 공략해야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채비와 장비, 낚싯대는 줌 낚싯대 0.85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3000번 릴에 어제 사용하던 2호 원줄과 낚시가 아니라 1.5 목줄로 시작을 하고 비치에 비봉돌 하나를 물린 채비로 약 4, 5m 정도 들어간 목줄로서 천천히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들물이 시작되면 제 뒤쪽으로 이 골 사이로 조류가 조금 뻗어 나가게 될 텐데요. 이곳은 제 기억에 감성돔도 감성돔이지만 조류가 잘 뻗어준다면 멀리 나가면 수심이 제법 깊어집니다. 10m 중후반을 훌쩍 넘어가는데 낮 시간에 감성돔 입질이 닿지 않는다면, 그리고 좋은 조류가 뻗어준다면 큰 씨알은 아니겠지만 상사리급 이상의 참돔은 낱마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류가 들물이 살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뻗는다 싶으면 뭐 이 채비에서 혹은 봉돌만 더 달아서 약간 장기일지 채비로 먼 곳을 공략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부터 감성돔이 물어줄 것 같지는 않았고요. 또 제 기억에는 들물 조류가 뻗어줄 때는 큰 씨알은 아니더라도 상사리급의 참돔들이 곧잘 물어주던 기억이 남아서 낮 시간에는 채비를 조금 멀리 태워봅니다. 그렇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으쌰. (40cm급이) 조금 못되는 참돔이네요. 주변 가까운 데서 탈출한 놈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사리급 참돔들이 간간히 물어주긴 하더군요. 중들물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타이밍까지 낚시 자리가 나와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조금 전에 상사리급 참돔 한 마리, 그 앞에도 참돔 입질이 한번 있었고요. 계속 이어지던 잡어 입질이 뜸해지면서 감성돔은 아니지만 낚시 대상어가 될 수 있는 고기들의 입질이 이어집니다. 시간이 4시 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반이죠. 오후 낚시가 이어지는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새벽녘에 입질이 집중되듯이 해질녘 한두 시간 타이밍이었는데요. 지금부터 1시간 반,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질녘 타이밍을 한번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니야, 없어. 너 뭐야? 야, 이 감성돔이 아닌 것 같은데 이놈 또. 자, 그렇지. 또 참돔이네요. 으쌰. 자, 이번에도 한 30cm급 되는 참돔입니다. 계속 이런 놈만 올라오네요.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마리수는 안 되더라도 멋진 놈 한 마리 그려야 되는데. 어느새 시간은 5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이라 사실 낮 시간에도 내심 기대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둡기 전 1시간 동안 승부를 걸어야죠.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씨, 갈 때까지 이 조류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조금 어제 낚시를 하신 분들하고는 상황이 틀린데요. 또 여밭으로 넘어갔으면 했는데 3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이 조류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공략하는 곳 수심이 좀 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가을에서 활성도 좋은 가을, 수심 얕은 여밭이 확률이 아주 높죠. 이곳은 약 9m, 10m까지 지금 조금 깊은 듯 합니다. 또 너무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어서 마리수의 감성돔을 보기는 뒤편이 훨씬 조건이 좋아 보이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씨알이 잘지만은 한 30cm급 참돔, 빨리 릴링을 해서 금방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줄이 싹 다 쓸려 있네요. 이렇게 보기에는 밋밋해 보이는데 바닥이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좋은 놈이 확 가져가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뭐야, 감성돔 입질 같은데요. 이번에는 으쌰, 나와라. 으쌰, 으쌰. 이야, 입질이 이렇게 늦게 닿나. 으쌰, 그렇지. 자, 약 40cm급 감성돔입니다. 40cm를 조금 넘기는 감성돔이네요. 자, 입질이 받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5시 30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지금부터 약 30분. 몇 마리 더 낚을 수 있을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다행이고 한편으로 욕심이 생기는 그런 입질입니다. 입질이 붙기는 했는데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마리 정도만 더 낚을 수 있다면 깔끔하게 만족할 텐데, 야, 남은 20여 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단 한 번의 입질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저한테 남은 시간은 약 20-30분밖에 없는데요. 감성돔 입질이 다소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또 살포시 잠기네요. 으쌰. 자, 이번에는 잡아갔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감성돔 입질로 아주 예쁜 입질이 들어왔는데요. 한두 마리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잡어가 계속 극성을 부리다가 크릴이 한 번 딱 살아 들어오니까 바로 감성돔 입질을 하죠. 이번 캐스팅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잡어가 붙지 않는다면 좋은 씨알이 한두 마리 감성돔은 분명히 주변에 아직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좋아, 잘 들어갔어. 바다 상황은 금방이라도 낚싯대를 끌고 들어갈 것 같은 확률 높은 시간대였고, 저에게는 두세 번 정도의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조정으로 환경이 밝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위 환경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요. 마음이 급해야 하는데 왠지 저 때는 10분이면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낚시를 다니다 보면 왠지 모를 감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지금 한 마리는 더 물어준다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미치겠네. 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참 좋은 씨알입니다. 자, 여에 거의 지금 달랑말랑 하는 상황인데, 이야. 좋아, 바람은 버리자. 으쌰. 으쌰. 자, 올라와라, 올라와. 으쌰. 으쌰. 됐어, 고기를 넘겼어. 으쌰. 비슷한 시알의 감성돔이죠. 야, 시간은 없고 마음은 급하고 한 마리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 두세 번 정도의 캐스팅 기회는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마리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씨알이었습니다. 만조에 가까워지면서 더 이상 낚시 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철수 시간이 되었으니 깨끗하게 돌아갈 준비를 하라는 바다가 제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자, 철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낚시 자리가 나오지 않죠. 2박 3일간의 도미도권 출조했는데요. 휴일을 맞아서 하루도 연장을 해서 4일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항이 아주 좋아서 일정까지 연장해가면서 했습니다만, 저는 많은 마리수는 낚시 못하네요. 어제 뭐 5마리지만 씨알이 좀 자랐고, 오늘 또 마리수가 제법 있던 포인트였는데, 한두 마리가 벗겨지고 준수한 씨알에 두 마리의 감성돔 만나고 갑니다. 자, 바깥의 배 오늘 첫 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죠. 4일간의 일정 동안 오랜만에 바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흥분하고 긴장이 되고 너무 좋아서 낚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원 방송의 취지대로 다음 출조 때부터는 현장에서 낚시를 하면서 맡게 되는 우리 군들의 고민들 함께 풀 수 있도록 제가 현장에서 진행하는 낚시를 아주 상세하게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미도에서의 출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아주 가을이 깊어가는 갯바위에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